진정한 사랑은 회피형 사람들에게 혼란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들에게 깊이나 욕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신경계가 생존하는 법을 배웠던 바로 그 지점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에게 사랑이란 결코 안전하거나 한결같거나 감정적으로 여유로운 것으로 다가온 적이 없었습니다. 사랑은 그저 관리하고 최소화하거나 조용히 견뎌내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차분하고 인내심이 있으며 감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진짜 사랑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익숙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방향을 잃은 듯한 혼란을 느낍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종종 자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감정적 강렬함 속에서 가장 큰 편안함을 느낍니다. 혼돈, 거리감, 또는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 상대방이 오히려 예측 가능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반면에 진정한 사랑은 그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주기를 초대합니다. 감정의 솔직함과 상호 의존을 요구하며 감정이 격해질 때도 관계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초대 자체가 그들에게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안전하다고 인식할지 모르지만 몸은 마치 선을 넘은 것처럼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면의 모순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이 사람과 있을 때 편안한데 왜 자꾸만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드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에게 사랑은 역사적으로 자율성의 상실을 의미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들은 친밀감이 압도적인 감정, 실망, 혹은 감정적인 치매로 이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혼자서 스스로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압박 대신 한결같음을 내어주는 진정한 사랑이 찾아왔을 때 그것은 그들의 이런 믿음 체계에 조용히 도전장을 내밉니다. 신경계는 이것을 로맨스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낯선 영역으로 해석하며 아무리 건강한 것이라 해도 낯선 것은 종종 불안전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진정한 사랑이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어떤 연기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관계에서 행동이나 논리, 신뢰성을 통해 제 역할을 다하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 감정적인 참여를 요구합니다. 뒤로 물러나거나 스스로 충족하는 것에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연약함을 드러내도록 초대합니다. 숨을 만한 극적인 상황도 없이 발가벗겨지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감정을 헤쳐나가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에 오롯이 자신의 감정과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이 혼란 속에는 슬픔도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회피형 사람들이 진짜 사랑을 경험할 때 그들은 종종 지난 삶에서 놓쳤던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감정적인 교감, 안전함, 그리고 애쓰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것들 말입니다. 그러한 깨달음은 슬픔, 저항감, 혹은 자기 의심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은 기분이 좋으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두려운 걸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단순히 연결됨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래된 생존 전략들을 부드럽게 무너뜨립니다. 결국 진정한 사랑이 회피형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들을 위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게 합니다. 갑옷을 벗고 그 자리에 머무르기를, 통제하려 하지 말고 믿어보기를, 그리고 가까워진다는 것이 결코 자신을 잃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깊은 치유를 주기도 하지만 한 번도 걷는 법을 배워본 적 없는 감정의 땅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회피형 사람의 감정적 벽이 낮아지기 시작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극적인 고백이나 갑작스러운 감정의 노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조용히,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방식들로 일어납니다. 회피형 사람들에게 감정의 벽이란 결코 타인을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안전해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벽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세워졌고 친밀감이 버겁거나 믿을 수 없다고 느꼈던 경험들로 인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내린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깊고 심오한 내면의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그 변화가 말이 아니라 함께 머무르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회피형 사람은 예전 같았으면 도망쳤을 순간에도 감정적으로 연결된 채 머무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화가 깊어질 때 예전처럼 서둘러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금 더 오래 귀를 기울입니다. 말을 돌리기보다는 잠시 멈추어 생각합니다. 이런 순간들이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항상 물러서는 것이 본능이었던 사람에게 이것은 엄청난 용기의 행동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경계가 사람과의 연결을 견딜 만한 것, 나아가 편안한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그 벽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벽에 틈이 생겨 스며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피형 사람이 갑자기 자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이나 어린 시절의 상처를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아주 잠깐씩 속마음을 엿볼 수 있게 허락합니다. 내면에 대한 스쳐 지나가는 말,
스트레스나 의심에 대한 은근한 인정, 마음의 문을 닫지 않고 이어지는 짧은 감정적 솔직함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렇게 서서히 마음을 여는 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발가벗겨진 기분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관계의 안전함을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압박의 부재는 신뢰가 자연스럽게 자라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줍니다. 감정의 벽을 낮추는 것은 회피형 사람이 친밀감에 반응하는 방식도 변화시킵니다. 예전에는 애정 표현이 긴장을 유발했다면 이제는 마음이 차분해지는 안정감을 줍니다. 여전히 뒤로 물러서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는 있지만 더 이상 그것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오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멈춤, 즉 반사적인 행동을 선택이 대신하는 공간이 생겨납니다. 그 공간에서 그들은 친밀감이 자신의 독립성을 지워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친밀감과 독립성은 충분히 공존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조용한 변화를 보여주는 가장 설득력 있는 신호는 한결같음일 것입니다. 벽을 낮추는 회피형 사람은 한 번 마음을 열었다고 해서 다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시 다가옵니다. 계속해서 연락을 유지합니다. 친밀감을 나눈 후에도 뒤로 숨지 않습니다. 이 한결같음은 아주 강력한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사람과의 연결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필요성을 더 이상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더 이상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안식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짜릿함이 아니라 안전함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매우 미묘하게 다가옵니다.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감정적인 고조나 강렬함은 없습니다. 대신 든든함, 차분함, 그리고 다른 사람 곁에서도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다는 감각이 자리 잡습니다. 감정의 벽이 조용히 낮아질 때 그것은 회피형 사람이 억지로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리도록 스스로 허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허락은 사랑이 그들이 결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닿았다는 가장 진실한 증거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과 자신을 공유하는 것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은 안전합니다. 사실은 감정의 노출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상처받을 위험 없이 사람과 연결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회피형 사람들이 일상, 계획, 의견 등에 대해 열려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도 오랫동안 감정적인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안전하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면 무언가가 변합니다. 그들은 단지 사실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작지만 아주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생각에는 내면의 움직임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는 불확실성, 해석, 그리고 감정이 드러납니다. 회피형 사람이 단순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소리내어 말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신경계 수준에서 신뢰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건을 보고하는 대신 그들은 자신의 내면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한 말이 계속 생각나 라든가 이게 왜 신경 쓰이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마음이 쓰이네 같은 문장들은 평범하게 들릴지 몰라도 회피형 사람에게는 감정적으로 함께 머무르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생각을 나눈다는 것은 불안전함을 허락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다듬어지고 통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종종 엉망이고 미완성적이며 상처받기 쉽습니다. 회피형 사람이 그것들을 공유할 때 그들은 오해를 받거나 감정이 노출될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관계가 안정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가 무시당하거나 지적받거나 자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쓰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바로 타이밍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보통 혼자서 그리고 나중에야 감정을 처리하며 심지어 아예 처리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무언가 진행되는 그 순간에 실시간으로 자신의 생각을 나누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감정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에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감정을 혼자 이해하기 위해 뒷걸음질 치지 않습니다. 그 과정 속에 누군가가 자신의 곁에 앉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극적인 선언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더 조용한 문장들, 더 길어진 침묵, 그리고 더 깊이 성찰하는 대화들과 함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이 변화를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듭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연약함이 아닙니다. 진짜 진심입니다. 회피형 사람이 사실 대신 생각을 나누기 시작할 때 그들은 단순히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관계 속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당신은 내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도 될 만큼 안전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는 회피형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하면서도 가장 조용한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감정이 벅차오를 때 사라지는 것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에게 감정적인 강렬함은 오랫동안 물러서야 한다는 신호였습니다.
사라진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벌이나 무관심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뒤로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은 친밀감이 버겁게 느껴질 때 그들이 통제력을 되찾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패턴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할 때 그것은 내면에 아주 깊은 변화를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그 차이가 극적이지 않습니다. 회피형 사람은 여전히 물러서고 싶은 익숙한 충동을 느낄 수 있지만 연기처럼 사라지는 대신 어느 정도 그 자리에 머무릅니다. 관계를 단절하지 않은 채 조용해지기도 합니다.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지 않고 자신만의 혼자 있을 공간을 부탁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회피 성향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피 성향이 진화하는 것입니다. 신경계는 도망치지 않고도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 변화가 감동적인 이유는 그 안에 담긴 노력 때문입니다. 감정적인 순간에 머무른다는 것은 회피형 사람에게 큰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거리두기라는 방패를 찾지 않은 채 불편함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곁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이 관계가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평정심을 되찾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사라지는 것을 더 이상 선택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강력한 신호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을 멈출 때 설령 뒤로 물러났더라도 훨씬 더 빨리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기나긴 침묵 대신 안부를 묻는 메시지나 상황에 대한 인정, 그리고 한때 피했던 감정의 공간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친밀감을 다룰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자라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라지는 횟수가 줄어들면 관계의 감정적 리듬도 바뀝니다. 갈등이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절망감이 들지 않습니다. 오해가 감정적인 유배지로까지 길어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연속성, 즉 관계가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는 않는다는 감각이 생겨납니다. 회피형 사람들에게 이것은 가히 혁명적입니다. 감정이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함께 무사히 겪어낼 수 있는 경험이 됩니다. 회피형 사람이 감정적인 순간에 함께 머무를 때 그들은 단순히 자리를 지키는 것 이상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 이어져 온 패턴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자기 보호 대신 사람과의 연결을, 도피 대신 곁에 머무름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조용히 반복되는 그 선택 속에서 진정한 사랑은 강렬함이 아니라 견뎌냄을 통해 깊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회피형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가장 심오한 신호 중 하나는 바로 편안함이 감정적인 긴장감을 대신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에게 인간관계는 종종 줄타기처럼 느껴집니다. 아주 작은 감정적 교류조차도 불안, 걱정, 혹은 물러서고 싶은 본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감정적인 친밀감은 평화가 아니라 늘 긴장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진정으로 안전할 때 그 패턴은 천천히 바뀝니다. 이 변화는 미묘하지만 아주 강력합니다. 한때 마찰, 방어적인 태도, 혹은 끊임없이 감정을 살피는 눈치가 있던 자리에 여유로움이 피어납니다. 벅차고 무겁게 느껴졌던 대화들이 이제는 더 차분하고 부드러운 에너지로 흘러갑니다. 작은 몸짓, 따뜻한 손길, 함께 나누는 웃음, 오래 머무는 시선들이 더 이상 예측할 수 없는 불안의 무게를 지니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할 만한 무언가가 있는지 끊임없이 주시하는 대신 회피형 사람은 그저 현재에 머무르며 상대방과의 연결 속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허락하기 시작합니다. 편안함이라는 것이 감정의 부재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이 더 이상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감정적으로 가까이 머무는 법을 배우고 있는 회피형 사람은 친밀감이 반드시 고통스럽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거리를 두고 가까워지는 밀고 당기기의 역동성에서 오던 감정적 긴장감이 점차 부드러워집니다. 다툼이 더 이상 독립성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 아니며 애정이 넘치는 순간들이 더 이상 통제력을 잃는지 확인하는 시험대가 아닙니다. 또 다른 핵심은 내면의 안도감입니다. 감정이 수면 위로 떠오를 때마다 스트레스에 대비하던 회피형의 신경계가 서서히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두려움, 회피, 자기 보호를 유발했을 똑같은 순간들이 이제는 조용한 안도감을 줍니다. 당신과의 연결은 안전하고 사랑은 한결같으며 그들은 갑옷 없이도 온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관계뿐만 아니라 회피형 사람의 내면 세계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편안함이 감정적 긴장감을 대체할 때 그것은 신뢰와 안전함, 그리고 진정으로 감정의 문이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회피형 사람은 더 이상 친밀감을 억지로 견뎌내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 대신 마음의 평온을 주는 원천으로서 친밀감을 기꺼이 환영하며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고요하고 한결같은 순간들 속에서 진정한 사랑은 단순히 머리로 인식되는 것을 넘어 온몸으로 온전히 느껴집니다.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는 회피형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깊은 변화 중 하나는 사랑이 더 이상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입니다. 수년 동안 사랑이나 감정적인 친밀감, 연약함, 심지어 애정 표현조차도 본능적인 두려움이나 긴장, 혹은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유발했을 것입니다. 압도하거나 통제하거나 가두어 버릴지도 모르는 위험한 무언가로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일찍이 친밀감에는 종종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벽을 쌓고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랑이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게 될 때, 그것은 깊고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변화는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작은 몸짓, 한결같이 곁에 있는 것, 부드러운 안심시키기, 혹은 꾸준한 관심이 숨막히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한때 불안을 일으켰던 것들이 이제는 두려움 대신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회피형 사람은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이 나 자신을 잃어버리도록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면의 세계를 공유하는 것이 거절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감정을 내어주는 것이 덫에 걸린다는 뜻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핵심은 인식의 전환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종종 생존의 렌즈를 통해 사랑을 해석합니다. 이 친밀감이 나를 다치게 하지는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그들의 삶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그런 신호들을 새롭게 해석하는 법을 서서히 배우게 됩니다. 애정 표현은 덫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다정한 말들은 의무나 조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진심으로 들리게 됩니다. 감정적인 투명함은 잠재적인 위협에서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로 바뀝니다. 이런 변화는 행동으로도 나타납니다. 회피형 사람은 감정을 주고받을 때 더 이상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머무르고 서로의 필요에 응답하며 자신과 상대방 모두가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도록 허락합니다. 한때 친밀감을 따라다니던 긴장감은 차분함, 단단함, 그리고 신뢰 속으로 녹아내립니다. 사랑이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 그것은 단순한 편안함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자유입니다. 회피형 사람은 방어적인 전략이 아니라 마음을 연 참여자로서 마침내 관계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안전하고 풍요로우며 서로를 성장하게 하는 사랑의 본질을 그대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은 회피가 존재함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연결로 바뀌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마침내 진정으로 도착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조용하고도 기적 같은 신호입니다. 회피형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만났을 때 겪는 미묘한 변화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번 사랑이 진짜이며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아주 깊은 증거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자기 보호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물러서고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경계하는 패턴들을 통해 관계를 항상 일정한 거리 밖에 두어왔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진짜 변화를 알아채기 시작할 때, 즉 벽이 낮아지고 생각들을 나누고 감정적인 순간에 곁에 머물고 편안함이 긴장을 대신하고 사랑이 더 이상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게 될 때 말입니다. 이것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호기심,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완전한 변화를 뜻합니다. 이런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내면의 안전함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겉모습이나 사회적 기대, 혹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자신의 신경계가 두려움 없이 친밀감을 허락해도 될 만큼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은 그들이 형성하고 있는 관계가 내면적으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으며 마음을 쏟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감정의 벽이 조용히 낮아질 때 그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상태에 기꺼이 머물겠다는 선택입니다. 사실 대신 생각들을 나눌 때 그것은 자신의 진짜 모습이 보여지는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더 이상 회피하는 성향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한결같음은 현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이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그것은 변화가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마음이 녹은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긴장감 속에서도 감정적으로 머무르고 편안함이 마찰을 대신하며 신뢰가 두려움을 대체하는 이 모든 것들은 회피형 사람이 생존이 아닌 안전함에 뿌리를 둔 새로운 관계 방식을 배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침내 이 변화들은 진실한 연결을 알립니다. 습관적인 두려움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고립이 친밀감으로, 회피가 관계에 대한 참여로 바뀔 때 그 사랑은 비로소 진짜가 됩니다. 회피형 사람에게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강요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까워짐을 선택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신호들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이 관계가 잘 풀려가고 있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이전에는 한 번도 도달하지 못했던 깊이에 닿았다는 뜻입니다. 이번 사랑이 진짜인 이유는
회피형 사람이 사랑으로부터 더 이상 스스로를 방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사랑을 온전히 품어 안고 있습니다. 회피형 사람이 마침내 사랑을 선택할 때 그것은 당신이 목격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기적입니다. 사랑을 선택하는 것은 그들에게 결코 극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대단한 행동이나 거창한 고백과 함께 오지도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도록 서서히 허락하는 방식.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는 순간, 그리고 판단받을 두려움 없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공유하는 시간들 속에 그 사랑이 배어나옵니다. 압도적인 감정으로부터 평생 자신을 보호해온 사람에게 이 선택은 그야말로 혁명입니다. 사랑을 선택한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도망치지 않고 연약함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친밀함을 위험과 같다고 여기며 가까워지는 것이 자신의 독립성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보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들이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들은 자신의 내면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내려갑니다. 그들은 자신과 상대방에게 사람과 연결된다는 것이 더 이상 도망쳐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지라도 부딪히고 마주해야 할 가치가 있는 무언가라고 말입니다. 이 결정은 또한 아주 깊은 신뢰를 반영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관계에 대한 신뢰, 그리고 안정적인 미래가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들은 가까워진다고 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지워지지 않으며 감정적인 친밀감이 자율성을 깎아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우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순간에 곁에 머무르고 벽을 낮추며 위로를 건네고 생각을 나누는 모든 작은 발걸음들은 사랑이 덫이 아니며 그들이 자유롭고 한결같이 내릴 수 있는 선택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회피형 사람이 마침내 사랑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상처가 치유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명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두려움을 마주했고 자신의 행동 패턴을 이해했으며 더 깊은 차원에서 사람과 연결되는 경험을 스스로에게 허락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관계는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 신뢰, 그리고 상호 존중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 사랑을 선택한다는 것은 온전히 그 자리에 머무르고 온전한 사람으로서 존재하며 친밀감을 유지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그들의 조용한 선언입니다. 이것은 순간적인 굴복이 아니라 몹시 용기 있는 헌신입니다. 늘 벽을 세우기에 바빴던 마음속에 마침내 사랑이 머물 집을 찾았다는 아름다운 신호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피하던 마음이 곁에 머무름으로 변하고 진정한 사랑이 마침내 꽃을 피우는 순간입니다.